조동연 안녕히 계세요. 연락 두절 실종 신고 민주당 발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종 신고 해프닝으로 끝났죠. 멀쩡하게 잘 있더군요. 네. 조동연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요. 사퇴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연 지금 이제 그 상임선대위원장 조동연도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송영길도 상임선대위원장 둘이 계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송영길한테 전화 걸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받았다. 조동연이 관두겠다. 관두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전화를 해왔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뭐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그걸 수리를 누가 합니까? 사표를 내면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합니까? 송영길이 합니까? 전 대표님 누가 해야 돼요? 사표 수리? 애매합니다. 근데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제 주말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말은 하던데요. 그쪽도 이제 사정은 지금 편하지 못합니다. 뭐 중구난방이니까 이걸 누가 사퇴를 한다는 걸 전화만 해도 되는 건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장 딱 줘서 이제 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그 임명장을 반납을 하면 사퇴가 된다는 건지 전화 한 통화로도 사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어선한 거겠지요. 조동연 교수가 조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조동연 측에서 오늘 아침에 고발을 했더군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의 대표 두 사람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후보자 비방죄. 후보자는 이재명인데 조동연이 혼외자가 있다는 게 왜 이재명을 비방하는 게 되죠? 제가 워낙 상상력이 단순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이제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발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발을 하면은 고발자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조동연이 고발을 하면 조동연을 불러서 이제 고발자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피고발자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강용석, 김세의 둘 불러가지고 또 조사를 해야 되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일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연 이제 이분이 사퇴를 한다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라고 부추겼는지 본인 자신의 판단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아침에 전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동연이 이제 직접 만나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이에 실종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동연 위원장, 뭐 그쪽에서 아직도 위원장이라고 부르니까 조동연 위원장이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제 저녁에.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에 붉은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보니까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제자리이거나 뒤로 후퇴하는 이들만 있네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 읽으셨으니까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요.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어떻게 오해하기 딱 십상이냐.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사람이 번개탄 살아가기 직전에 쓴 문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요. 휴대폰 꺼놔서 연락도 안 되지. 마지막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안녕히 계세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실종 신고. 그래서 경찰이 또 어제 9시 밤 9시 넘어가지고 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동인 집으로. 이제 집에 멀쩡히 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었습니다. 저녁 10시쯤이네요. 9시 55분. 밤 늦게. 이거 또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철승 변호사라고 아시죠? 정철승. 그 지금 100세를 훌쩍 넘기시고도 왕성하게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연세대 김영석 교수, 문재인 정권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했던 사람 정철승 변호사. 그 사람 인용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조동연이 사생활 혼외자 이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아웃소싱하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저 정철승 변호사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 정철승 변호사는 차라리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인사검증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조동연 본인은 또 가로세로 연구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또 거기 가서 인사검증을 받을 건 또 받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뭐 통일된 목소리가 없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얘기를 조금만 더 인용을 해보지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인사 참사인데 이재명 캠프에서 바로 그 실책을 저질러 버렸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되풀이 한다는 인상을 줘버린 것이다. 수습을 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끝났다고 본다.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는 이 조동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거지요. 이거 처리 잘못하면 이번 선거 끝난다. 왜냐하면은요, 그 조동연 이 위원장을 데려올 때 그냥 그 예사 그 인재 영입처럼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생색을 냈어요. 팡파레를 울리고. 그러니까 송영길 위원장은 삼고 철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보단장,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 오산의 5선 의원입니다. 5선이면은 뭐 최고 다선 그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안민석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외자 그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는 입 가진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 책임이 뭡니까? 형사상, 민사상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송영길, 이재명, 안민석 엉뚱한 산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거짓말 기계가 하루도 못 가서 고장났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감추려면 끝까지 감추든지. 이렇게 말해서 참 말하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늘 아래 끝까지 감춰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 그 핵심 세력들의 아주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며칠 못 가서 탄로날 것을 그 당일 내는 그냥 부인하고 감추고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기자들한테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을 하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동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구설이 있는데 하나는 혼외자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우주항공 전문가 되려면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야 되지. 이제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뭐 우주항공에 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 로켓에 올라타라 이런 거라면서요. 책 한 권, 책 내용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게 우주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에세이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 좀 들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겠으로되 뭐 책 한 권 냈다고 그래서 그게 우주항공 전문가냐? 그런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수만 명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이 생색을 내면서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대개 육군사관학교 쪽 출신들은 전통적으로 보수당 쪽에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드디어 육군사관학교. 거기다가 여성. 거기다가 얼굴이 잘생겼다. 뭐 이런 쇼를 하기에 적당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 거기다가 우주항공 전문가. 얼마나 좋습니까? 쇼하기. 그러니까 덜컥 데려와가지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겨버린 겁니다. 뭐 전문위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임선대위원장. 그 최고 계급 선거대책위원회에서요 최고 계급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으로 모셔온 거나 똑같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 송영길하고 동급, 똑같은 계급장. 그런데 그것이 삑사리가 났는데 이게 삑사리가 나도 아주 지저분하게 난 겁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DNA 조사를 했더니 아무튼 당시로 치면은 2011년 현 남편의 애가 아니었다는 게 그냥 나온 거지요. 그 뒤로도 무슨 회사에 뭐 그 회사 CEO에 뭐 비서를 했으니 뭐 그쪽하고 연결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목회자는 또 뭐 그냥 바지저고리였을 뿐 아니냐, 뭐 오만 얘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하고 김세의 두 사람 고발했다고 이런 그 이 인터넷상의 소문이 잠재워지겠습니까? 주말 내내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차라리 앞으로 인사검증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서 받아와라. 그런가 하면 또 고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고발이 있으면은 사건 접수번호 매겨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거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지 사실 적시인지 혼외자 부분은 사실 적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이 또 허위사실인지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지 뭐 애 사진 썼다면서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묘한 삼각관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각관계. 이재명, 조국, 추미애. 참 묘한 정치적 삼각관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가서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내로남불로 공정성의 그 기대를 훼손했습니다. 진지하게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도 아니고요. 그 사과 그거를 길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러는가 보다. 이재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이제 바지가랑이를 단단히 걷어 올렸나 보다. 조국의 강을 헤엄쳐서 건너든 바지 벗고 건너든 조국의 강 도하 작전을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튿날 추미애가 땅 치고 나온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 조국과 사과한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요?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추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추미애가 그때 찰떡궁합처럼 굴었었거든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 이튿날 추미애가 바로 박수치면서 옳소 이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뭐 한 10명 가까이 있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라 이재명 추미애는 아주 이렇게 딱 찰떡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겁먹었다. 겁먹은 X.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개혁의 상징은 조국이야. 근데 당신이 후보가 됐다고 어디다 대고 지금 조국을 욕을 해.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서는 매우 강렬하고 세게 욕을 한 겁니다.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다. 저 평양에 있는 저 어떤 여성이 우리 문재인 정권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식으로 욕을 하죠. 겁먹은 X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겁먹은 X 욕을 하면은 자꾸만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그걸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겁먹었다. 매우 강렬한 욕설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경고를 한 셈인데요. 당신이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씩 뒤집기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뭐 탈원전 정책 재검토하겠다느니 신한울 뭐 3, 4, 5기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듣고 있거든. 좋아. 뭐 그렇게 뒤집기해서 차별화 전략 하는 거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조국은 건들지 마. 이겁니다. 조국은 법무장관 대 선임장관이야. 건들지 마. 당신은 그때 경기도 지사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고 한 몸인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야. 건들지 마. 경고. 그겁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뭐 영일이 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걱정 많으시지요. 어떻게든 그 최종 목적은 정권 교체이니 정권 교체를 조금이라도 유태롭게 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말 아주 강력한 애국심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 열망이 깊으신 분들 정말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 저희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뭐 오늘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큰 감동을 전 국민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지요. 제주도에서 생기든 울산에서 생기든 서울에서 생길지요.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조동연 사태, 이른바 조동연 사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조동연 사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퇴를 했다고는 하나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을 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일의 이제 뒤끝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쪽에서요 굉장히 정색을 하고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외자는 정치를 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성 문제로, 젠더 문제로 이걸 끌고 가면은 매우 민감해지면서 화력이 강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의당은 이제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른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쪽을 다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